안녕하세요. 영웅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 가요인 청산별곡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청산별곡은 청산의 노래라는 뜻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소박한 바람이 진솔하게 드러난 고려 가요입니다. 이 작품은 모두 8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연체 가요입니다. 연과 연 사이에 후렴구가 있고 5년과 6년이 문헌에 정착되면서 바뀌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청산과 바다의 노래로 대칭적 구조를 이룹니다. 이 작품은 현실 도피적, 애상적, 체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향으로 가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는 현실 도피적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고뇌와 슬픔이 드러나 있어서 애상적인 느낌을 주고 자신의 고독과 슬픔을 운명으로 여기고 술을 통해 시름을 잊으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체념적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유랑민, 실연한 사람, 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지식인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려가요는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첨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별곡은 전부 8연으로 되어 있는 분연체 형식의 고려가요인데요. 먼저 1년부터 보겠습니다. 살얼이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 멀이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랐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해석을 해보면요. 살고 싶어라 살고 싶어라 청산에서 살고 싶어라. 머루와 다래를 먹고 청산에서 살고 싶어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일행은 원래 살얼이랐다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ABA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3-3-2주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살얼이랐다에서 랐다를 생략하고 살얼이 랐다가 되었습니다. 살얼이 세 글자, 살얼이 세 글자, 랐다 두 글자, 청산의 세 글자, 살얼이 두 글자, 랐다 두 글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3-3-2조의 삼음보 율격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살고 싶어하는 청산은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입니다. 청산은 힘들고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삶의 안식처로 설정한 현실 도피의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청산은 속세와 대비되는 자연을 가리키지만 청산으로 가는 것은 자연에 대한 귀의는 아닙니다. 청산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현실의 삶의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싶은 소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살얼이랐다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청산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망의 뜻으로 살고 싶어라 또는 후회와 아쉬움의 뜻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또는 의지의 표현으로 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산에 살고 있는 경우라면 청산에 사는 것이 괴롭지만 어쩔 수 없다는 한탄의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청산에서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머루와 다래 같은 음식을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요. 머루와 다래는 산에서 자라는 야생의 식용식물입니다. 농사와 같은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는 그대로의 산물인 소박한 음식을 먹으며 청산에서 살려고 합니다. 머리와 다래는 육연의 바다의 음식인 남아자기와 그리고 구조개와 대응되는 음식입니다. 청산에서의 삶도 현실에서처럼 그리 녹록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이 부분은 후렴구인데요. 각 연의 끝에 쓰이고 있어서 각 연을 나누는 기능을 하고 울림소리인 니을과 이응을 사용해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전체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의미가 없는 구절입니다. 청산 별곡은 애상적이고 체념적인 내용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데 경쾌하고 명랑한 느낌의 후렴구를 사용해서 고려 민중의 낙천적인 성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후렴구가 각 연마다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흥을 돋우며 형식적인 통일감과 그리고 시적인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렴구의 사용은 고려 가요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1년을 공부했는데요. 1년에서는 청산에 대한 동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청산별곡 2연을 보겠습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곤 일어 울어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나도 자곤 일어 운이노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해석을 해보면요.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여 너보다 근심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울며 지내노라. 후렴구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일행의 울어라는 감탄형으로 보아서 우는구나 또는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명령형으로 보아서 울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새가 자고 일어나서 울고 있고요. 화자인 나도 자고 일어나 울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새의 감정이 똑같은데요. 새는 화자인 나의 감정에 투영된 감정이입의 대상이고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자연물로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화자의 감정과 대상물의 감정이 일치할 때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요. 화자의 감정과 새의 감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감정이입이 쓰였습니다.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감정과 일치하든 또는 일치하지 않든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관계된 모든 사물이나 자연물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새가 화자의 고독한 정서를 드러내는데 관계된 자연물이기 때문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는 화자의 고독한 정서를 드러내는 데 동원된 자연물, 즉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새는 화자의 시름과 서름을 공감하고 토로하는 존재로 고독한 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어서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이행의 널라와 여기에 쓰인 라와는 보다라는 뜻의 비교격 조사로 쓰여서 너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하다는 많다라는 뜻으로 근심이 시름이 많다, 근심 걱정이 많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너보다 근심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울며 지낸다. 이런 말이죠. 고독한 새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해서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삼행에는 후렴구인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가 쓰여서 연을 나누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연을 배웠는데요. 이연은 삶의 비애와 고독이 중심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청산별곡 3연을 보겠습니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해석을 해보면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후렴구인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일행의 가던 새는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농토를 잃은 유랑민이라고 한다면 갈던 사례, 즉 농사짓던 땅으로 해석이 되어서 농사짓던 옛날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농토를 빼앗기고 산속에 들어와서 예전의 생활을 회상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를 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좌절한 지식인으로 본다면 날아가던 새로 해석이 되어서 자신의 비탄을 위로해주던 벗을 비유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작가를 실연한 여인으로 본다면 새를 의인화해서 나를 버리고 떠난 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던 새를 자꾸 바라보는 것으로 보아 가던 새는 속새에 대한 미련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고 그리고 그 새가 물 아래로 가고 있는데요. 물 아래는 예전에 살던 속새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 아래가 속새의 현실을 가리킨다면 1년의 청산 그리고 6년의 발할 즉 바다와는 대조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행의 잉묻은 장글란 이것도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유랑민이라면 이끼 묻은 쟁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쟁기는 속새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농기구이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서 이끼가 묻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좌절한 지식인으로 본다면 날이 무딘 병기로 해석을 하거나 실연당한 여인으로 본다면 이끼 묻은 은장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화자는 물 아래의 가던 새를 보는데요. 속새에 대한 미련, 버려야 하는 기존 삶에 대한 아쉬움, 힘들게 농사짓고 살아야 했던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삼행에는 후렴구가 쓰여서 연을 나누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을 배웠는데요. 3년의 중심 내용은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입니다. 다음으로 사연을 보겠습니다. 일인공 결인공하야 나즈란 디네와션뎌 가리도 오리도 없은 바무란 또 어띠 홀이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해석을 해보면 이럭저럭하여 낮은 지내왔지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오. 후렴구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낮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산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그럭저럭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서 덜 외로운데요. 밤에는 사방이 캄캄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적이 끊어져서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으니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을 표출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일인공 결인공은 울림소리인 받침 이응을 반복해서 음악적인 효과를 주고 절망과 체념 속에서 엄습하는 고독을 낙천적으로 승화시킨 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낮은 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외롭고 잡념과 시름을 잊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시에는 전기불도 없었으니까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었을 겁니다. 이 암흑의 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으로 타인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는 시간, 시적 화자의 비애와 고독감이 극대화되는 시간입니다. 혼자 지내하는 밤은 절망적이고 외로움이 사무치는 시간입니다. 이런 화자의 처지와 관련 있는 한자는 고립무원, 사고무친입니다. 고립무원은 고립되어서 구원받을 데가 없다는 뜻이고요. 사고무친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연에서는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이 중심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오연을 보겠습니다.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은이노라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해석을 해보면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울며 지내노라. 후렴구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락. 화자는 어디에다 던질 것인지 누구를 맞히는지도 모르는 돌에 맞아서 울고 있습니다. 방향과 목표도 없이 외부에서 날아온 돌에 맞아 운다는 것은 화자가 현재의 불행한 삶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은 화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비극적이고 숙명적인 삶,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고난과 시련을 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행하고 가혹한 삶을 돌에 맞았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자가 돌에 맞아서 울게 되었기 때문에 돌은 시적 화자의 비애, 슬픔을 이야기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는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것은 현실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화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닥친 삶의 고통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데요. 그것을 돌에 맞았다고 표현하면서 체념적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보면 미리도,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사랑할 사람도,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즉 화자 주변에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외로운 상황인데요. 화자에게 닥친 불행하고 힘든 운명도 결국은 혼자서 감당하고 극복해야 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가 울게 된 원인이 외부에서 날아온 돌에 맞았기 때문인데요. 화자의 비애의 원인이 외부적, 밖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우는 모습은 운명에 대해 체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행에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이 부분은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어서 대구법이 사용되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오연의 중심 내용은 불행한 삶의 운명에 대한 체념입니다. 다음으로 6년을 보겠는데요. 이 6연은 1년과 대응하는 연입니다. 살월이 살월이랐다. 발아래 살월이랐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아래 살월이랐다.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해석을 해보면 살고 싶어라 살고 싶어라 바다에서 살고 싶어라. 남은 재와 굴조개 먹고 바다에서 살고 싶어라. 후렴구인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1년에서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청산으로 가는데요. 6연에서는 새로운 세계인 바다를 동경합니다. 발알은 바다라는 뜻이고 청산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가고 싶어하는 동경의 세계입니다. 바다는 새로운 현실 도피의 공간이고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입니다. 청산에 가서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의 삶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모색하고 바다로 가고 싶어 합니다. 나마자기는 바다풀의 일종인 나문재인데요. 나문재와 굴조개는 바다에서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먹으며 소박하게 바다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1년의 청산에서 먹는 머리와 다래와 대응되는 양식인 거죠. 바다에서의 삶도 청산처럼 그리 풍족하고 안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은 청산에 대한 동경, 6년은 바다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서 대칭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년을 보겠습니다.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사슴이 짐대 오라셔 해금을 혀거를 들오라. 얄리얄리 얄랑셔 얄라리 얄라. 해석을 해보면 가다가 듣노라. 외딴 부엌을 지나가다가 듣노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 후렴구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일행의 가다가는 중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바다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 또는 바다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정지는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외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이나 마당을 의미합니다. 이행에 사슴이 짐대에 오라셔 해금을 혀거를 들오라. 이 부분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여기에서 사슴은 기적의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사슴이를 사람이의 오기로 보아서 사람이 해금을 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주를 들으면서 삶의 시련을 잊고 싶은 심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는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가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광대들의 연희를 즐기면서 현실의 괴로움을 잊고 싶은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년의 중심 내용은 삶에 대한 절박한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년을 보겠습니다. 가다니 배부른 독이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매와 잡사하니 내 어띠하리 있고. 후렴구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해석을 해보면 가다니 배부른 독에, 배부른 항아리죠. 항아리에 독한 술을 빚는구나. 조롱받고 같은 누르기 매워서 붙잡으니 어찌하리요. 화자는 가는 도중에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바다로 가는 건지 또는 바다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가 불룩한 항아리에 독한 술을 빚고 있는 것을 봅니다. 조롱받고 같은 누룩의 강렬한 냄새가 화자를 붙잡으니까 마시지 않고 어찌하겠느냐 이러면서 술을 마시려고 합니다. 강수, 설진 강수, 즉 독한 술인데요. 독한 술은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을 잊기 위한 방편입니다. 술은 삶의 고뇌를 잠시 잊게 하는 일시적인 해소책이고요. 현실적 괴로움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이행에 조롱받고 같은 누룩의 강렬한 냄새가 나를 붙잡으니 이 부분은 화자가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을 냄새가 나를 붙잡는다라고 표현을 해서 주체와 객체의 위치가 바뀌는 주객전도의 표현이 쓰였습니다. 술로 시름을 달래려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을 술이 임을 붙잡으니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는 술에게 임을 빼앗긴 여성 화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화자는 청산에도 가보고 바다에도 가봤지만 삶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술을 통해 현실적인 삶의 괴로움을 해소하려는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8년의 중심 내용은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입니다. 청산 별곡은 5연과 6연의 순서를 바꾸면 청산과 바다의 노래로 대칭됩니다. 1년에서 4연까지는 청산의 노래, 5연에서 8연까지는 바다의 노래입니다. 1년은 청산에 대한 동경, 6연은 바다에 대한 동경, 2연은 삶의 비애와 고독, 5연은 불행한 삶의 운명에 대한 체념, 3년은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 7연은
삶에 대한 절박한 심정. 4연은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 8연은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 이렇게 청산별곡은 청산의 노래와 바다의 노래로 대칭되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현실의 고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청산으로 가지만 거기에서 삶의 고뇌를 달래지 못하고, 또 바다로 가지만 거기에서도 역시 삶의 고뇌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결국 술을 마심으로써 현실적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청산별곡의 화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요. 화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청산별곡의 화자를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유랑민으로 본다면, 삶의 터전을 잃고 청산에 들어가서 머루나 다래 등을 먹고 살아야 하는 민중의 삶, 특히 유랑민의 처지를 나타낸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몽골과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무신 집권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혼란과 횡포가 극심했고요. 변방 수비를 위해서 백성들의 강제 이주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내우외환 속에서 민중들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화자를 현실에서 좌절하여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본다면, 무신 집권으로 인해서 권세를 잃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없거나 또는 외세의 침략 등으로 속세의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산을 찾고 기적과 위안을 구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고대와 비탄에 찬 현실을 술을 통해서 잊으려고 하는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자를 실연한 여인이라고 본다면 실연의 슬픔을 잊기 위해서 청산으로 도피해서 청산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의 심정을 읊은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자를 누구로 보든지 간에 공통점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면서 삶의 고뇌를 해소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 청산별곡의 주제는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화자를 좌절한 지식인으로 본다면 삶의 고뇌와 비애,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으로 본다면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실연한 여인으로 본다면 사랑하는 임을 잃은 슬픔으로 주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정리해보면요. 1번, 분연체 형식으로 되어 있고 후렴구가 발달한 고려 가요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번을 보면 의인법, 비교법, 감정이입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사용되어서 문학성이 높습니다. 3번, 유사한 식구를 반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얼이 살얼이 랐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가던새 가던새 본다. 가다가 가다가 들어라. 이런 것을 보면 유사한 식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을 보면요. 이연에서는 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면 살얼이 살얼이 랐다. 청산의 살얼이 랐다. 이 부분에는 AA 구조, AABA 구조와 332조 3음보 율격이 쓰여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을 보면 화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려가요 청산별곡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